일요 한자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로 쓰는 나라 이름 그 2번째 시간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대륙, 뭐 5대양, 6대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대주 그 대륙에 대한 한자는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한자로는 아세아라고 씁니다. 아세아 또는 아세아주 대륙을 얘기할 때는 막 그렇게 쓰고 줄여서 이제 아주라고도 하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가 먼저 있었는가, 영어로 된 아시아가 먼저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아세아로 번역이 됐어요. 이 각 지명들을 보면 다 예전에는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동양권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편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아는 이제 버그마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유럽은 이제 구라파라고 하죠. 구라파. 이름들을 보면 중국에서 먼저 음력을 했느냐, 아니면 일본에서 먼저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중국에서 먼저 음력을 한 것이고, 간혹 이제 일본식으로 음력한 것을 우리가 쓰는 것도 몇 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라파는 구주라고 하죠. 구주. 네, 구주. 아프리카는 이제 특별히 중국에서는 물론 한자식으로 풀어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의 아는 이런 아자를 쓰고 아시아의 아는 이 아자를 쓴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메리카는 이제 미주라고 하죠. 미주. 그래서 북아메리카는 북미, 남아메리카는 남미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를 쓰고 일본은 쌀미를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도 북미 하면 북쌀미자로 써서 북미, 남미 할 때는 또 쌀미로 써서 남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를 합쳐서 말할 때는 구미라고 하죠. 구미. 자, 구미로 간다. 구미라는 건 이제 서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럽과 아메리카를 합쳐서 구미라고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주, 오세아니아는 대양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나라 이름을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일종의 낱말이 이제 뭐라 할까 이제 골동품이 된 막 그런 그 상황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 좀 연배가 되시는 분은 예전에 조금 쓰던 말도 있고 좀 젊은 층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젊은 분들도 꽤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이 또 있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를 이제 볼까요? 프랑스는 우리가 불란서라고 하죠. 이것은 뭐 가끔 아직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줄여서는 이제 불 이렇게 되죠. 법국이란 말은 아마 중국에서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도 가끔 썼다. 독일을 이제 덕국이라고 했듯이 법국이라고 한다. 스페인은 보면 서바나라고 하죠. 스페인어 전공한다면 뭐 서바나과 뭐 옛날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파니아를 음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에스파니아라는 것은 스페인에 관한 그 원래 기원이 되는 것은 히스파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베리아 반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름이 파생이 되는데 지금 뭐 히스패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그것도 히스파니아에서 나왔고 그리고 에스파니아 이것도 히스파니아에서 나왔고 또 스페인이란 말도 여기서 앞에 히가 이렇게 탈락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 스페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스바나. 네. 포르투갈은 이제 포도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포도아 뭐 조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골동품 창고로 다 들어간 말이 되겠습니다. 왜 포도아라고 했느냐? 어느 곳을 보니까 그쪽이 지중해식 기후라서 포도가 또 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붙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래어를 중국 한자로 번역할 때는 음과 뜻을 가능한 한 붙여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네. 스위스는 이제 서서, 스웨덴은 서전. 이것은 참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러시아는 보면 또 조금 복잡합니다. 러시아는 지금은 러시아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소비에트 연방 할 때는 소련 막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노스아 또는 아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사를 아마 좀 더 일찍 사용한 것 같은데 아라사는 아국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몽골어의 어러스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이 러시아를 몽골에서 이렇게 음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청나라에서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라사다, 청나라 음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국이라고 했고 고종이 한때 아관파천을 했죠. 네, 아라사 공관 네, 갔을 때 아관파천 그 당시에는 아마 아라사라고 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식 음력이다. 노스아. 그래서 이것은 노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노스아로 썼으면 아관이 아니고 노관파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이 나라가 갈라졌죠.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번역하면 백러시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백러시아 하면 또 생각나는 나물이 100개 러시아라는 게 있어요. 100개 러시아. 그리고 100개 로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 벨라루스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벨라루스하고 상관이 없이 옛날 1917년입니까? 그때 러시아 뭐 10월 혁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뭐 양 세력이 싸웠죠. 싸웠는데 그때 러시아 땅을 피해서 나온 러시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100개 러시아 한다. 백러시아. 이 백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100개 러시아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히랍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스, 영어로는 이제 그리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히랍이라는 번역은 중국에서 했는데 헬라스에서 번역이 된 것이다. 그리스에서 히랍이 된 것이 아니고 헬라스에서 된 것이다. 그리스 쪽을 헬라스라고 했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 그리스 로마 쪽에 어떤 문화적인 뭐 그런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거와 좀 반대되는 게 이제 히브라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스에서 번역된 것이 히랍이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뭐 정말이다, 분란이다. 저도 요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까지는 저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핀란드를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만 정말 참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는 터키는 보면 토이기 또는 토이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토이기는 터키에서 온 것이고 토이고는 투르크에서 온 것이다. 터키를 우리가 보면 터키는 뭐 칠면조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터키탕 그 일본 사람들은 또 토르코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그쪽 자신들은 아마 트루크 비슷한 그런 발음을 쓰는 모양이에요. 근데 터키다 영어로는 터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탈리아는 물론 음력으로 이태리 이렇게 되고 줄여서 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탈리아가 됩니다. 인도는 이제 인디아가 된 것이죠. 인디아 이것은 이제 인자를 써서 이제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인도란 말은 상당히 오래전에 현장법사가 천축국에 갔었죠. 서역에 인도에 갔다 왔죠. 그래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현장이 인두라는 말을 음력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었는데 뭐 천축도 있었고 한데 이것을 현장법사가 인도로 이렇게 음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를 얘기합니다. 대양주에 있는 나라다. 두 개 상당히 헷갈리죠. 네.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스트리아는 오지리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듣고 잠깐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호주다. 원래 어원의 뜻을 보면 이게 막 동쪽이란 뜻이고 이쪽은 남쪽이란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각 나라 말을 보면 국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깊은 어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억수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알려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호주, 네. 오지리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호주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승만 박사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보고 호주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틀린 것이죠.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오질이 되게 되는데 이걸 워낙 헷갈리다 보니까 이 호주가 좀 더 다가오는 그런 낱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호주댁 불렀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란, 헝가리는 홍아리 막 이런 것도 막 조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 창고에 들어가 있는 막 그런 그런 낱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굳이 한자로 쓰면 애급이라고 씁니다. 애급이라고 쓰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애굽이라는 것은 한자 애급을 이렇게 이제 부른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애굽 하지만 한자로는 애급으로 쓴다. 굳이 쓰면 페르시아는 막 옛날 지금 이란 쪽에 있는 페르시아는 옛날에 바사 왕국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몽골은 제가 보니까 1991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때 이걸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몽골로 쓴다. 근데 몽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몽고 반점 또는 몽고 간장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몽고가 된다. 이것도 몽골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한자로 이렇게 번역한 한자 자체가 한자의 뜻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예. 몽자는 몽매하다 그리고 오래됐다 뭐 이런 뜻이니까 몽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타이는 이제 태국이라 되겠죠. 타이. 예. 이제 글자로 해서 줄여서 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줄여서 쓴 글자가 꽤 여러 개 나왔는데 옛날 한자를 섞었을 때는 이런 나라를 얘기할 때는 줄여서 쓰는 태, 이, 인, 불 뭐 이렇게 많이 신문 타이틀에 나올 때 많이 나왔죠. 예. 요즘은 이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태 써놓으면 잘 모르죠. 예. 한글로만. 베트남은 우리가 월남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월남에 파병된 장병들을 파월용사, 파월장병 이렇게 됐죠. 예. 월남. 근데 이것은 베트남에서 월남으로 한자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월남이라는 한자 말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면서 베트남 쪽이란 그런 용어로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사실 이것은 일본식 발음이 베트남이라는 것이죠. 네. 중국식은 아마 제가 보니까 위에난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중국의 월 쪽의 지방은 중국의 남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나라 이름이 있었어. 한자로 이렇게 있었어. 중국에서는 위에난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걸 베트남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베토나무 이렇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뭐 잘된 것은 아니라고 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완은 옛날에는 자유중국이라고 했고 또 중화민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대만 섬의 이름이죠. 대만, 타이완 그걸 발음이 이제 타이완 되죠. 필리핀은 비율빈이라고 했습니다. 비율빈 이것도 일본식으로 번역,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쓴다. 근데 중국에서는 빗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빗자를 쓰는 모양이에요. 네. 이런 걸 쓰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자세히 알면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와 역사와 이렇게 아우러져서 이렇게 생긴 현재의 잔재라면 잔재고 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언젠가 또 이렇게 바꿔지고 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필리핀이라는 훌륭한 표기가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보니까 한자로는 인도니스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다. 거의 인니로 줄여서 쓴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략 제가 한자로 쓰고 있는 정말 수백 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표기로는 한자로 쓰는 게 대략 이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또 나라 간의 교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한자로 바꿀 필요는 없었겠죠.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로 또 훌륭하게 잘 표기가 되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것들은 이런 것이 있었다, 역사의 자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가진 중국 옛 왕조들의 이름, 왜 청나라는 청이라 하고 명나라는 명이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는 왜 당나라라고 하고 수나라는 왜 수나라라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조사해 놓은 것을 중국 고대 왕조의 옛 왕조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나누어 가지고 다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